다음은 이중 해싱, 더블 해싱입니다. 이중 해싱은 두 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해시 함수 h로 입력 키를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 이것이 바로 키 값이 되는 거죠. 키 값으로 변환을 하고 제2의 함수 d는 역시 입력이 키가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나올 수 있는 그 값을 충돌 발생 시 다음 위치를 위한 점프 크기를 다음의 규칙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함수죠. 그리고 두 번째 함수, 그 결과 앞에 j 를 곱해서 이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결과의 해시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중 해싱은 동의어들이 저마다 제2 해시 함수를 갖기 때문에 동의어, 앞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은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키들을 동의어라고 했었죠. 그죠? 서로 다른 키. 여기서 키가 서로 다른 키들이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함수 d 함수에도 서로 다른 키들이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의 해시 값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함수의 결과도 있고 두 번째 함수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여기 또 j 를 곱해서 더해 보면은 이 전체 키 값은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프 시퀀스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 해싱은 모든 군집합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2 함수 d키는요. d키는 점프 크기를 정하는 함수죠. 그렇죠? 이 h 함수는 기본적인 해시 함수가 되겠고 이 기본적인 해시 함수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이 되면은 점프를 해야 하는데 그 점프 크기를 정하는 함수가 바로 이 d 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리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0이 되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거잖아요. 충돌된 그 위치에 다시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 d 함수의 값과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은 여기 모듈로 m이 있었죠? 이 두 개는 서로 소관계일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소, relatively prime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위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를 전부 나눌 수 있는 제수가 1 이상인 정수가 없을 때, 1보다 큰 정수가 없을 때 서로 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하고 13은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수는 오로지 1밖에 없잖아요. 1보다 큰 정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소라고 하는 거고요. 12랑 14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제수는 2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와 14는 소가 아닙니다. 서로 소가 아니에요. d키의 값과 요 d키의 값과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은 서로 소일 때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시 테이블 크기 m을 소수로 선택하게 되면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습니다.
아까 나눗셈 함수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나눗셈 함수. 나눗셈 함수에서의 제수는 보통 소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네, 키값을 골고루 네, 퍼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을 네, 보통 네, 소수로 사용을 합니다. 11이라든가 뭐 13이라든가. 네, 첫 번째 해시 함수가 역시 나눗셈 함수죠. 키를 1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d키는 7 키 모듈로 7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d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을 키를 해시 테이블에 차례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왼쪽에는 키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은 h 함수로부터 나오는 키 값입니다. 네, 우선 12번지에 25가 들어가 있고요. 25, 11번지에 3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지에는 18이 들어가 있고요. 3번지에는 55가 들어가 있죠. 9번지에는 2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번지에 35를 저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함수인 d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d가 7- 키 모듈로 7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 키를 3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7 35 모듈로 7일 거예요. 그럼 35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죠. 따라서 결과는 7입니다. D함수 결과값은 7이죠. 그리고 앞에 식에 의해서 J를 곱합니다. J는 1부터 간다고 했을 때 이 식에 의해서 H 값이 9고요. 플러스 J가 1일 때 1 곱하기 D함수 값이 7이죠. 여기서 나온 값은 16입니다. 16을 테이블 크기인 1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 모듈로 13. 모듈로 13은 3이 됩니다. 따라서 3이고요. J가 2일 때 역시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 해싱에서요. 이러한 값들은 그 점프 시퀀스가 아니라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곧 주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J가 1일 때 3은 역시 채워져 있고 그럼 그 다음 번지로 갑니다. 10번지. 10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35를 10번지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은 11번지에 50이 들어가죠. 여기 11번지에 50. 그런데 이미 37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D키를 이용을 해야 하고 D키 값은 6이 나오고요. J는 1을 넣었을 때 4번지죠. 4번지에 비어있기 때문에 50을 저장을 하고 또다시 11번지에 63을 저장해야 하니까 J는 1일 때 5번지가 나옵니다. 5번지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J는 2로 가죠. 12번지, 12번지도 역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J는 3으로 갑니다. 6번지,
네, 6번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63을 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 해싱은요, 동의어들이 저마다 제2의 해시 함수 D 함수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D 함수의 입력이 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점프 시퀀스가, 즉 이 결과 나오는 인덱스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중 해싱은 모든 분집합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겠습니다. 클래스 더블 해싱이고요. 역시 키와 밸류가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분은 리니어 프로빙 클래스와 동일하고요. 풋 메소드와 겟 메소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단 D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두 번째 함수죠. 두 번째 해시 함수. 네, D 함수는 7-키 모듈로 7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 다음 위치를 찾는 식에서요, 이 D 함수가 J와 곱해지고 있습니다. 겟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위치를 찾는 식이 앞에서 다룬 코드와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네, 키와 데이터 쌍을 저장하는 풋 메소드, 그 리니어 프로빙 클래스의 풋 메소드와 거의 동일하고, 단 제2 함수, D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배열 A의 다음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라인 23번째 줄이죠.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항목을 차례로 삽입한 후 50과 63의 데이터와 배열 A의 내용을 출력한 결과입니다. 역시 실습을 해볼게요. 폴더 이름은 더블 해싱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더블 해싱 클래스가 있고요.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더블 해싱. 네, 앞에 그 해시 함수가 있고요. 메소드, 해시 메소드, 풋 메소드, 겟 메소드가 있고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주석 처리 해지를 하고요. 이 뒷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동일한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11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인덱스는 0부터 10까지가 됩니다. 그럼 해시 테이블 크기를요, 13으로 바꿔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0부터 12까지 해시 값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개방 주소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폐쇄 주소 방식인데요. 폐쇄 주소 방식, closed addressing의 충돌 해결 방법은 키에 대한 해시 값에 대응되는 곳에만 키를 저장을 합니다. 개방 주소 방식은 충돌이 발생이 되면은 전체 해시 테이블의 빈 공간을 찾잖아요. 찾아서 비어있는 공간에 키를 저장하게 되는데,
네, 폐쇄 주소 방식은 그렇지 않고 키에 대한 해시 값에 대응되는 곳에만 그 키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충돌이 발생한 키들은 한 위치에 모여 저장이 되는데 이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체이닝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충돌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번에 그 키값이 9번입니다. 22와 35라는 22, 35, 22가 이 망고고요. 35가 라임이죠. 이 두 개의 키에 대한 키값이 충돌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체이닝을 통해서, 즉 링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해시 값에 대응되는 곳에만 키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 개의 키값이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체이닝을 통해서 그 키값이 대응되는 곳에만 그 키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네, 코드를 보면은 우선 테이블 크기가 1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노드 클래스의 객체 배열로 되어 있죠. 네, 해시 테이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 배열. 네, 클래스 노드가 그 체이닝 클래스 안에 선언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키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 노드 생성자에는 키에는 6키를, 데이터에는 new 데이터를, 넥스트에는 ref를 설정을 하고 getKey 메소드 키를 리턴을 하고 getData는 데이터를 리턴 타입이 모두 다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여기도 키와 데이터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죠. 해시 메소드가 있고요. get 메소드는 탐색 연산입니다. put 메소드는 삽입 연산인데 키와 데이터를 갖는 항목을 삽입을 할 때 그 키에 맞는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i가 되겠죠. 노드를 for로 돌리는데요. for 그 x는 ai부터 널이 아닐 때까지 x는 next 그 다음 노드로 이어갑니다. 만약에 if 그 키가 x가 가리키는 노드의 키와 같다면, 즉 이미 키가 존재한다면 그 x가 가리키는 노드의 데이터를 데이터로 갱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로 삽입을 합니다. 노드 객체를 하나 만들죠. 키와 데이터와 그 AI를 전달하면서 노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노드를 AI의 첫 번째 노드로 삽입을 합니다. 여기서 AI라고 하는 거는요. i는 키값이잖아요. 키값. 해시 테이블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노드 생성자가 호출이 될 텐데 여기서 AI가 바로 이 레퍼런스에 들어가는 거죠. 레퍼런스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림에서 보면은요. 요 항목은 그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get 메소드를 보면은 그 키에 맞는 밸류 값을 리턴을 하는데요. 역시 키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전달을 받고 그 for가 돌아가는데 노드 x는 그 항목부터 AI부터 널이 아닐 때까지
x는 그다음 넥스트로 이어갑니다. if 키가 x가 가리키는 노드의 키와 같다면 그 x가 가리키는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을 하는 것이죠. 네, 노드는 키를 저장하는 키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그리고 다른 노드를 참조하는 그 레퍼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노드 클래스 3개의 필드로 되어 있고요. 네, 해시 함수, h 함수 구현이 되어 있고, 저장하려고 하는 키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를 get 메소드의 for와 같은 방법으로 탐색해서 키가 발견되면 데이터를 갱신을 했고요. 실제로 키가 새로운 키일 때 삽입을 해야 하죠. 앞에 put 메소드에 의해서 라인 31에서 노드를 할당받아 키와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해당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로 삽입을 합니다.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키가 63이고요. 그 키값이 이 함수로부터 11이 나왔다고 보십시오. 기존에 해시 테이블 11에는 키 50과 37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키 63을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노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앞에 코드에서 이 부분이죠. 31번 라인 노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것이에요. 그 키와 데이터와 그 AI가 각각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 넥스트에는 바로 그 AI를 받은 REF가 바로 할당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노드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A11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원래 코드가 AI였으니까 I는 키값입니다. 즉, 11이 I로 들어가서 A11에 전달이 되는데, 그럼 A11은 이 부분은 이러한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노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REF에는 A11이 들어갑니다. 11이 A11은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그럼 이 A11이 next field로 들어가는 건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 객체의 next는 기존에 A11이 가리키고 있던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A11에 대입을 합니다. 즉, A11은요, 어떤 노드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즉,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 따라서 새롭게 삽입되는 항목은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항목, 가장 먼저 삽입이 되었던 이 애플이죠. 애플 키 37의 넥스트는 널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항상 앞에서 삽입이 되니까 항상 첫 번째 항목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항목 애플은 넥스트가 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